와류기 공부 4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QM6 차주분이 흡기 및 배기에 장착된 날개 없는 와류기를 버렸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흡기 쪽, 배기 쪽에 장착되는 제품입니다. 그분은 1년 정도 사용하시다가 버리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테스트를 하고 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운행을 해본 결과 덕보다 실이 크다, 덕은 잘 모르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왜 탈착을 했을까? 그 차주분이 판단한 그 내용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품질보다 이론입니다. 이론이 없는데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부착을 했다 하면 이론이 없는 결과가 나올까요? 이론이 성립되지 않는데 보기 좋게 만들었다 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올까요? 분명히 잘 만들었다, 예쁘다, 가공성이 좋다, 정밀도가 있다고 해서 효과가 나올까요? 이론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도 나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론적으로 맞느냐? 왜 차주가 이 날개 없는 와류기를 제거했을까? 추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클리너 단면적 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은 무엇인가 하는 게 제일 의문점입니다. 흡기 단면적 막힘 비율이 56.8%입니다. 수치요, 좋죠. 그래서 외경을 보면 63mm입니다. 중앙에 있는 홀 직경은 25mm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9개의 홀 직경은 11mm입니다. 이렇게 홀 직경 전체 다 계산을 해서 에어클리너 단면적에서 제거를 하면 단면적 막힘 비율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결과치는 56.8%입니다. 많이 막았죠. 많이 막았다 그러면 부작용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풀악셀 했을 때요. 그리고 긴 오르막길을 탈 때 연료 분사량이 많아집니다. 적재한 상태에서 또 편기를 속도를 확 내거나 했을 때 공기량을 필요로 합니다. 자, 단면적을 56.8% 손실을 시켰다 그러면 그런 조건에서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단계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하죠. 차는 전체 속도, 또 엔진에서는 연료 분사량이 연료 차단에서 풀 분사까지 다 커버를 해야 됩니다. 전체 회전수를 다 커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분에서 효과가 있다, 일부분에서 부작용이 생긴다면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부작용이 어떻게 하면 생기지 않을 것이냐,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면적을 56.8% 손실을 시켰다 그러면 이렇게 손실시켰음에도 이득이 나올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냐? 공부해야죠. 막연하게 판매하시는 분이나 소비자분들 좋다 하는 것보다 공학적으로 접근해서 막힘 비율이 56.8% 된다. 분명히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필요한 단면적으로 에어클리너 호스를 설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날개 없는 와류기를 넣었다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냐,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냐. 분명히 어떤 제품을 엔진 안에 넣었을 때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냐, 부정적인 효과냐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효과 나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효과는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해서 이 제품을 흡기 및 배기에 장착했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거론해버리면 불편하실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흡기 쪽에 많이 막는 제품이다 그러면, 단면적 손실률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막았을 때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느냐. 그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 개선을 어떻게 했느냐, 그 이론부터 밝히라고 하면 됩니다. 그 이론이 없다. 막연하게 이렇게 막아보니까 토크가 올라가고 악셀레터 발이 잘 받고 힘이 좋고 발을 떼니까 글라이딩이 되더라. 이런 부분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론입니다. 이렇게 막았을 때 분명히 엔진의 변화는 생깁니다. 장점은 생기겠죠. 단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이 생길 수 있는데 왜 이야기를 안 할까요? 필요 없는 거겠죠. 판매하시는 입장에서. 소비자들 평지길에서 탈 때, 천천히 다닐 때, 아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는 모든 도로 조건, 모든 속도대에서, 또 긴 오르막에서 다 효과가 나와야 되고, 최소한 마이너스 효과는 나오지 않아야 된다. 부작용은 나오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차 소중하죠. 남자분들은 차 아닙니까? 여자분들은 집이고, 그 다음에 음식이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은, 남자는 차 하나 가지고, 그리고 낚시를 다닌다, 바둑을 다닌다, 취미생활 하는데, 차가 꾸질꾸질하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차를 조금이라도 더 아기자기하게 꾸며보겠다. 또 힘이 나오는 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날개 없는 와력이든 날개 있는 와력이든 선택하실 때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며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판매하시는 분 입장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 소비자라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며 부정적인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감내하고 구매하고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효과가 싫다 그러면 부정적인 효과를 거론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해소시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효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이 제품을 달았다고 해서 소비자들 조금 전체적으로 판단을 못 하시는 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좋아, 힘 좋아, 차 잘 나가. 그거 아닙니다. 엔진을 판단할 때 회전수가 낮을 때부터 회전수가 최고 RPM이 될 때까지의 전체 회전수 영역, 그리고 연료 분사량, 연료 차단에서 풀 분사까지 이 두 개를 연산해서 최고 극한 조건에서 지속될 때 어떤 효과가 나오겠느냐, 이 부분 반드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메이커요,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모든 RPM 대역, 그 모든 RPM 대역에서 풀 부하까지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엔진을 설계하고 생산해서 차량에 탑재시킵니다. 적당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중에서 애프터마켓에서 와류기를 만들어서 부착한다 하면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했겠습니까? 일부분을 놓치고 일부분을 덕을 본다. 그 덕 보는 만큼요, 손실이 있다 그러면 아예 손 안 내는 게 좋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고 부정적인 효과는 1%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동차예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